둘째네 잘 다녀오마.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도로명 주소가 있으니까. 할머니, 대안길은? 도로 이름, 오는? 건물, 번호. 대안길 5번은 홀수니까 왼쪽에 있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도로명 주소 참 쉽고 편하더라. 사용해보세요. 도로명 주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이 서울 남대문 시장 일원에 도자 아트워크를 열어 도예계에 활력을 넣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이 녹색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의 첫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자 아트워크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게 공간을 선물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노출된 환경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경기도는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해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효숙 기자입니다. 남대문 시장 시민쉼터에 설치된 도자 아트워크는 꽃과 나무 등의 이미지를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시장 일원에 시장 상인회와 함께 도자 아트워크로 조성한 시민 휴게 공간이 공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대문에 다니면 앉을 데가 없는데 쉬는 공간이 있어서 그 작품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 오니까는 꽃 섬날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꽃이 많이 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번 남대문 시장의 도자 아트워크는 한국도자재단이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도자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차화선, 김동범, 박지영, 이준범 등 한국도자재단에 등록된 도예인 4명이 작품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전공을 해갖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공공사업 쪽에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30년, 40년, 뭐 더 많게는 뭐 100년까지도 보존이 된다는 이제 가정하에 후세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되게 뿌듯하고 작업이 끝나면 또 되게 보람차게 재단은 청년 도예인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반영구적이며 다양한 색상을 가진 도자 소재를 활용하여 도자 공공미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자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도예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예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면적 430제곱미터 어린이집 12,000여 곳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801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30제곱미터 이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가 없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란 평을 받아왔습니다. 측정 대상 어린이집은 시군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어린이집에서 측정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니, 오늘 검사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하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등 5개 항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유아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폐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향후에도 801개소에 대한 공기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철저하게 그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 건강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항 포승공단에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다의 오염은 막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 인근 수로에 13일 새벽 4시경 경유가 유출돼 평택시와 해양경찰, 평택소방서 등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폐기물 처리업인 뉴그린에서 보조연료를 연료 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에 레벨 센서 오작 등으로 보조연료가 계속 이송되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저희는 그 바다의 유입을 염려해서 관문 쪽으로 가가지고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거의 올펜스 전장 등 해가지고 바다로의 유입을 차단시켰습니다. 시는 기름 유출이 될 때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 상태라 일단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서해 관문을 폐쇄한 후 방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유출의 시일 누출량은 1,200리터로 방유조 600리터와 보조 탱크 600리터를 모두 수거 처리했고, 앞으로의 방지를 위해 저장소 탱크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뉴그린에서 유출된 기름 방제 작업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공단 지역인 만큼 오염 물질 유출에 노출이 되어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이다슬입니다. 평택시가 문예회관과 평택역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고장 평택 읽기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주세화 기자입니다.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고장 평택 읽기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평택의 근현대 모습을 예전 사진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의 옛 사진과 현재 사진이 함께 전시돼 지역의 변화상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8일까지 열리고 평택시 서부 지역과 관내 공공장소를 순회하며 전시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주세화입니다.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가 깨끗한 생활 환경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주의보가 연일 지속되자 오산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3개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은 환경지도 전문 담당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 가동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오산시는 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경이라는 주제는 서양미술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은 풍경을 주제로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제시했습니다. 오산문화재단은 13일 문화공장 오산에서 뜻밖의 풍경 전시회의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막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최웅수 오산시의장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기, 김종구, 노주환 등 9명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해 판화와 활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경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미술관에 오시면 지금 현대의 화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풍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번 전시회의 기획의 의도입니다. 넓은 범주에서 풍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공장 오산에서 오는 4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이 오는 29일 남사당 공연장에서 2014년 상설공연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안성시 지방행정이 만났습니다. 안성시가 제4기 대학생 행정 인턴십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안성남사당 상설 공연이 올해 13번째를 맞아 화사한 봄과 함께 개막합니다. 안성시는 더욱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연을 준비해 오는 29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막 공연은 무사 공연을 기원하는 고사굿을 시작으로 평양통일예술단의 축하 공연과 줄타기 및 풍물놀이가 펼쳐집니다.
안성남사당놀이 상설 공연은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2시에 안성남사당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공연 예약은 인터넷 및 전화로 가능하며 공연 좌석은 예매 순으로 우선 배정되고 예약 없이 방문한 관람객은 잔여석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중에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남사당놀이와 체험학습 투어가 준비돼 있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성시는 14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학생 행정 인턴십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김영관 정책기획 담당관을 비롯한 안성시청 직원 슈퍼바이저 14명과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 80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정 분야에 접해보질 못했는데 같이 공무원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고, 또 우리 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여러분한테 받아서 그걸 시정에 접목하는 겁니다. 안성시가 실시하는 대학생 행정 인턴십은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관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 인턴십을 운영하여 관학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정의 정책 개발 과정에 접목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제 희망 직업이 공무원인데 앞으로 공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실무 경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팀장님이랑 팀원들끼리 서로 의견 갈등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가는 과정을 배워나가고 싶어요. 특히 안성시는 행정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이번 한 학기 동안 안성시청 직원이 슈퍼바이저의 지도 아래 팀별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수료식은 6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남 진도군 가사도가 태양광과 풍력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녹색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3일 가사도 현지에서 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녹색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총 사업비 92억 원을 들여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신안 비금과 안좌, 해남 상마도 등 13곳의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의 풍수해 보험 가입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2012년 기준으로 5만 4천여 가구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풍수해 보험 가입 인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해 시 복구비의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과 예술이 접목된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새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사진으로 현재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